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여자 속상 커플 자연주착법인데요. 속상 커플을 절개법으로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피부가 두꺼운 분의 경우에는 사실 절개법으로 해야 맞죠. 그런데 이제 속상 커플 절개법을 잘 보여드리진 않고 속상 커플 자연주착법을 보여드리는, 엮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인데 속상 커플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소극적인 분들이시죠. 80% 90% 이상의 여자분들은 겉상 커플을 원하고 겉상 커플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1-20% 소수의 좀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분들이 이제 속상 커플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어린 여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눈은 작아서 커지고 싶은데 겉상은 하기는 좀 두려운 그런 소극적인 아직 어린 나이, 중고등학생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술을 만약에 피부가 두껍다고 해서 또는 절개법을 원한다고 해서 절개로 해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 어린 학생이 나중에 컸을 때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뭐 이제 30대가 됐을 때 생각이 바뀌겠죠. 적극성이 생기고 과감해져요. 그리고 취향도 바뀌고요. 화장도 해야 되는데 속상 커플은 아이라인 그릴 공간이 없죠. 그런 문제 때문에 겉상을 이제 또 원할 때가 오고,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처지니까 같은 높이를 유지하려고 해도 쌍꺼풀을 올려야만 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어릴 때 낮은 곳에 절개법을 해버리면 그 흉터가 남게 되죠. 나중에 라인을 올리고 싶을 때 흉터가 두 줄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린 여학생이 속상 커플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좀 두껍다고 하면은 설명을 하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절개법을 해야 맞는데 그래야 안 풀릴 텐데, 그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올릴 때 흉터가 두 줄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풀릴 수도 있고 언젠가는 느슨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어려서 속상 커플을 원하시는 거면 자연주착법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고, 수술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이게 그렇게 뭐 내 몸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수술이란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막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구나, 괜찮구나, 적당한 수술은 괜찮구나라는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확고한 어떤 컨셉이 생겼을 때, 취향이 딱 생겼을 때, 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자랐을 때 이제 절개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겉상으로 이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속상 커플을 하곤 하죠. 그리고 또 뭐 간혹가다 성인 이제 완전히 자란 직장인들 분들 중에서도 속상 커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런 경우는 확고하신 경우 절개법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같은 이유로 또 30대인 분도 결국 50대 60대 되면 쌍꺼풀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너무 낮은 곳에 절개법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권하고 싶지 않다,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속상 커플 수술은 대부분 자연주착법으로 하게 된다. 오늘은 이 여자분들 중에 쌍꺼풀 수술을 자연주착법으로 속상 커플, 안 보이게 원하시는 분들 보여드릴 거고, 속상 커플도 좀 사람마다 말하는 게 좀 달라요. 저는 이제 진짜 안 보이는 게 속상 커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안 보이는 쌍꺼풀 있잖아요. 사실 그건 무쌍은 아니죠. 무쌍은 쌍꺼풀이 없는 거고 접히는 부위가 없는 거고, 속상 커플이라는 것은 접히는 게 있긴 한데 이렇게 눈을 떴을 때는 안 보이는, 이게 이제 속상이잖아요. 저 같은 그걸 속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아주 얇게 보이는, 분명히 1-2mm 보이는데 그거는 이거 속상 아니냐, 눈을 크게 뜨면 속상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가끔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예 안 보이는 속상부터 떴을 때 한 1-2mm 보이는 쌍꺼풀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얇은 겉상까지 속상의 범위라고 생각하고, 어떤 개인에 따라서는 그것까지 속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수술해드린 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안 보이는 속상부터 조금 보이는 속상까지 쌍꺼풀의 두께 순서대로 제가 배열을 했어요. 사진 순서를.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안 보이는 분들이 나올 거고요. 딱 봐도 첫 번째 케이스 굉장히 어린 여학생 같죠. 그래서 쌍꺼풀을 아예 안 보이게 낮게 해달라. 그래서 눈동자 가리는 거, 눈이 졸려 보이는 거, 안검하수에 있는 거, 그런 것만 자연주착법과 눈매 교정으로 개선을 해드렸고, 정말 쌍꺼풀이 거의 안 보이게, 진짜 끝에만 살짝 보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학생도 하고 나서는 조금만 더 크게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전에는 약간 겁이 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속상 커플로 완전히 안 보이게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 분은 이제 성인 여자분이셨는데 짝눈이 너무 심하다, 짝눈을 좀 잡고 싶다, 그리고 이제 눈 위에 꺼진 거, 안검하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잡고 싶다라고 하셔서 했고, 이분도 제 기억에 제가 실제로 이 쌍꺼풀을 고르시길래 1mm 높은 거 보여드리면서 좀 더 크게 하자라고 권유를 드렸어요. 사실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너무 아예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좀 크게 하셔도 될 텐데, 어린 여학생은 아니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이제 확고하게 낮은 걸 고르신 분인데, 이분도 수술 이후에는 약간 아쉬운, 원장님 말을 들을 걸 그랬나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짝눈이 좀 교정이 됐고, 속쌍 커플로 이마 쓰던 습관, 이렇게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꺼져 보이는 것도 많이 개선됐죠. 다음 케이스를 보면은 왜 여자도 속쌍 커플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무쌍이면서 눈 위가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 눈이 좀 무서워 보여요. 매서워 보인다고 하죠. 눈이 너무 일자 같고 째져 보이고 약간 매서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 인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속쌍꺼풀이 필요한 거예요. 뭐 쌍꺼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상이 훨씬 속쌍꺼풀 수술하고 나니까 훨씬 부드러워 보이죠. 그래서 이 쌍꺼풀 수술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이런 눈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은 겉쌍꺼풀이 싫으면 이렇게 속쌍꺼풀이라도 하러 오셔야 맞는 거예요. 훨씬 인상이 부드러워졌죠. 다음 케이스도 이제 어린 여학생 같은데, 쌍꺼풀을 굉장히 얇게 눈만 또렷하게 해달라 라고 하셔서, 이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쌍꺼풀 수술도 쌍꺼풀 수술이지만 안검하수가 있어서 그걸 눈매 교정으로 눈을 크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전 모습은 굉장히 좀 졸려 보이는 인상, 흐릿한 인상이 있다고 하면, 수술 후에는 선명하고 굉장히 또렷한 눈이 됐죠. 그래서 쌍꺼풀이 싫더라도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어떤 이유를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케이스도 약간 이분은 이제 속쌍꺼풀 내지는 약간 얇은 겉쌍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한마디로 쌍꺼풀이 보이는 이유는 쌍꺼풀이 커서가 아니라 눈이 안 떠지기 때문이에요. 쌍꺼풀이 굉장히 얇은데도 만약에 저 같은 사람도 눈을 개슴츠레 뜨면 쌍꺼풀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쌍꺼풀이 지금 약간 보이고 있고 졸려 보이는 모습이 있는 분이라서, 쌍꺼풀을 올린 건 아니고 고정만 했고 눈매 교정을 했기 때문에 눈이 또렷해지면서 쌍꺼풀이 오히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쌍꺼풀이 바뀐 게 아니라 눈매 교정의 효과 때문에 더 오히려 속쌍이 됐던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자연착법 눈매 교정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케이스고요. 다음 케이스는 이제 제가 이제 말하는, 저는 이게 겉쌍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쌍꺼풀이 엄연히 눈동자 가운데 부위에서 한 1, 2mm 정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엄연히 얇은 겉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부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정도를 속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렇게 힘을 빼면 쌍꺼풀이 좀 보이는데, 나 힘주면 속쌍 아니냐. 근데 그건 힘준 거니까 사실 고유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힘 뺐을 때가 자기 기준이고, 아무튼 이 정도까지는 속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얇은 겉쌍으로 해드릴 수도 있다. 속쌍에서 결국 한 1mm 높게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수술도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 이분은 수술 직후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수술 직후 모습이 이렇게 조금 쌍꺼풀이 보인다고 해서 이게 겉쌍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술 직후 모습이니까, 만약 수술 직후에 수술이 이렇게 됐으면 붓기 빠지면 속쌍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수술 직후 모습도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고, 이분도 수술 전 형태, 눈 형태가 좀 앞머리도 뾰족하고 눈도 위도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 이렇게 매서운 눈 형태죠. 뾰족한 눈 형태. 그래서 인상 개선을 위해서 속쌍 수술을 하셨고, 수술 직후 이미 훨씬 눈이 부드러워 보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몽고주름 때문에 앞트임도 같이 했지만, 아무튼 속쌍 수술이 이렇게 겉쌍, 모아님도 쌍꺼풀이 없거나 겉쌍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 지점이 속쌍을 수술을 해서라도 쌍꺼풀은 보이지 않고 눈은 커지고, 그 다음에 인상은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겉쌍이 싫다고 해서 쌍꺼풀 수술을 안 할 일이 아니다. 속쌍이라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서론부터 뭐 케이스까지 다양한 속쌍꺼풀을 하게 되는 이유, 자연착법을 하게 되는 이유부터 이제 뭐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쌍꺼풀 수술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겉쌍하는 거 아니고, 그런 병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1mm 단위로 속쌍이면 뭐 4, 5mm, 겉쌍이면 뭐 12mm, 13mm도 하기도 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4mm부터 13mm까지면은 9단계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4, 5, 6, 7, 8, 9, 10, 11, 12, 13까지.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뭐 10mm, 11mm로 쌍꺼풀을 잡는 게 쌍꺼풀 수술이 아니다. 오늘 보여드린 분들은 대부분 4에서 한 6mm, 많게는 7mm까지 4, 5, 6, 7 그 정도 선에서 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쌍꺼풀 또는 자연스러운 얇은 겉쌍이 나왔다. 그래서 본인 눈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저는 분명히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 드리거든요. 조언은 해드리지만 제 눈이 아닌데, 제가 그 눈을 갖고 살 게 아닌데 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본인의 선택을, 또 취향을 존중해 드릴 테니까, 이런 스타일의 수술, 이런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